오늘은 문경시 사과대학이 있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년 문경시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문경시에서 사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과대학 신입생들이 지금 한두 명씩 지금 들어 입장하고 있습니다. 출석부터 빛이 해놔가지고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경시 고품질 사과대학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학식을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신형구 문경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대 시장님 중 사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사과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신원국 시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이 사과대학이 저녁에 수업하는데 입학식만 오늘 낮에 한다고 그러습니다.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시작할 때도 사과대학이 김경훈 소장이 그때 처음 시작을 해서 이 사과대학이 문경 사과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경 사과가 기술적으로나 모든 당도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과대학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 개인을 꼽는다면 우리 김경훈 소장의 역할이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로사 선생하고 다 초빙해서 기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오늘의 문경 사과의 현 유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김경훈 소장은 다른 지역에서 자꾸 스카우트 하려고 해서 아예 그 문경에 이렇게 다른 데 못 가도록 요번에 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마 사과대학 수업도 거의 김경훈 소장님 중심에 한 것 같습니다. 문경이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해 우리 문경에서 태어난 인구가 210명밖에 안 됩니다. 사망은 962명.
그러니까 출생과 사망에서 700명 이상이 줄어들죠. 그렇게 줄어들면은 10년이면 7,000명, 그러니까 10년이면 거의 10,000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이런 트렌드로 가면은요, 30년 뒤에는 3만 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의 인구 소멸의 위기를 얘기하는 이제 지표인데, 그렇다고 문경이 희망이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이 왜 희망이 있냐 하면요, 어느 지역이고 어느 개인든 간에 자기가 갖는 장점의 체를 최대화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뭐든지 문경이 뭐가 강점이냐, 이 부분을 극대화하면은 인구는 자동적으로 문경에 와서 만약에 돈벌이가 되고 아주 살기 좋다 하면은 이사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계급화, 또 숭실대 문경대 통합, 이제 한체대 유치에 또 끼어들었고, 이제 농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이 산업을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제조업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학교요, 교육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농업이 절반 이상이죠. 그런데 농업을 얘기해도요, 문경 농업에 우리 뭐가 저하느냐? 뭐 오미자도 있고 사과도 있고 한우도 있다고 했죠. 내용적으로 가서 문경의 농업소득이 5천억이 안 돼요. 다 합해서. 사과가 제일 많은 게 2천, 연간 2천억. 한우가 약 800억, 1천억. 합해서 4,500억, 5천억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참외는 어디가 유명합니까? 성주. 성주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땅 면적도 적은데 참외 하나 가지고 1년에 7천억을 원. 평성은 한우 가지고 3천억 원. 우리는 한우에서 1,000억이 안 돼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는 걸 알겠죠. 유명하면은 2배, 3배 받습니다. 한우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객체 간에는 A2뿔이나 뭐 A1이나 A 이게 차이가 있는데 지역 간의 차이가 한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품종 똑같죠. 사료 똑같은 게 먹이죠. 또 방목이 아니라 그냥 같이 다 밀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횡성한우가 2배, 3배 비싸다. 브랜드 가치. 바로 브랜드 가치. 만약에 오미자의 경우 제가 인근 지역을 표방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천 오미자, 상주 오미자 하면 팔리겠습니까? 소비자가 사겠습니까? 가몽사과를 얘기하면서 만약에 지금 같은 가몽을 딱 시장에 내놨어요. 문경 가몽이라고 하고 상주 가몽이라고 했을 때 어느 거 사겠습니까? 이것이 브랜드 가치입니다. 참외 가지고 같이 농사 지어가지고 성주 참외하고 문경 참외에서 문경 참외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품질을 똑같이 만들어도 그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농업도 브랜드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같은 울타리 안에, 우산 안에, 브랜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문경의 농업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 오미자, 한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과, 한우, 오미자에 지원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울타리에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래야지 기술도 올라가고 유통하는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문경이 전국적으로 1등 하는 게 한 2-3개 되는데 농업의 2개가 뭡니까? 오미자하고 가뭄. 이건 누구도 사과가 문경이 1등이라고 하면 다른 데서 청송에서 우리가 더 나아, 영주가 우리가 더 나아 하지만은 가몽사과로 얘기했을 때 가몽 1등이 문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반론하지 않습니다.
오미자 문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브랜드를 지키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게 오늘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사과를 이양할 바에는 앞으로도 여러 다른 부분에 뭐 부산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하니지만은 다급적이면 감흥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즘은 뭐든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흔히들 옛날 어른들이 우리가 부지런하면 부지런하라고 하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박리담회라고 그랬잖아요. 장사해도 값싸게 많이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값싸게 많이 팔면은 그런 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 뛰어나기 위해서는 부지런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령껏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워크 하드보다는 워크 스마트라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 그래서 박리담회가 아니라 명품을 만들면은 훨씬 더 소득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과에서 2천억 했다고 그러는데요. 양으로 하면 약 5만 톤 됩니다. 총 생산되는 양이. 작년에는 5만 톤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그 앞에 연도 통계가 4만 7톤, 5만 톤인데 5만 톤이 2천억을 했단 말이에요. 5만 톤 2천억이라는 얘기는 5kg가 2만 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kg짜리 한 박스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사과 농사 지으면은 아마 그냥 부사라든가 이 평균적으로 하면은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균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축제할 때 감흥사가 축제장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7만 원, 우리가 7만 원을 딱 정했어요. 근데 실제 시중에서는 10만 원 넘어갔죠. 근데 만약에 5만 톤이 전부 다 감흥이었다고 생각하고 문경 감흥이었다고 해서 7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소득이 얼마인가요? 5만 톤이 5kg짜리 2만 원 받아서 2천억을 했는데 7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7천억을 한 거예요. 5만 톤이 다 감흥이 아닙니다. 만약에 5만 톤이 다 감흥이고 7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미 2천억이 아니라 사과에서 감흥에서 이미 7천억을 한 거예요. 제가 축제장에서 2, 3년 안에 감흥사가 5kg짜리 30만 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만 톤이 30만 원을 받아먹고 3조가 되는 거죠. 그럼 물론 다 감흥이 될 수도 없고 꿈의 숫자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감흥사가 5kg짜리 30만 원 받는 게 불가능한 얘기냐? 저는 그렇게 먼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김경호 소장하고 다 해서 우리가 30만 원 받으려고 하면은 전부 일종 APC에 사든지 딱 한 사이트에서 일정하게 수매하고 당도 딱 해가지고 한정 판매로 딱 해서 박스 딱 해서 한정 판매 딱 해서 뭐랄까 알림을 딱 주면은요, 그 30만 원짜리 서로 살라고 주문이 세도하고 한 달 안에 이미 뭐 다 팔려버립니다. 파는 게 없어서 못 판다고 생각해요. 한정 판매 딱 하면. 그런데 2만 원, 3만 원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대평범할 때는 안동 공판장 갔다가 APC 어디가 좋은지 왔다 갔다 하고 가격 알아보고 열심히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유명해지면요, 상급 비싸서 삽니다. 요즘 돈 많은 사람은 또 많았잖아요. 사과 5kg짜리 30만 원,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부담되는 돈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택에 집중해서 감흥하고 사과에다 집중해서 문경 사과가 성주 참외처럼 유명하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과대학도 있는 거고, 지금은 어떤가요?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 서울 시민이나 이 사과 농사를 안 짓는 지역에서 어디가 사과가 최고냐고 물으면은 답이 다 달라요. 참외는 성주, 뭐 한운 행성까지 브랜드를 인정하지만 사과의 경우는 영주 사과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청송이 최고라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달라요. 문경이 최고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서로 이렇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5년 안에 우뚝 사과하면은 그냥 어느 누구도 인원의 없이 문경이라고 하는 만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면적이 늘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 2,400헥타르 되는 거예요. 2,400헥타르 되는데 아직 3,000헥타르가 안 돼요. 한 재배 면적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한 6에서 7위 정도밖에 안 돼요. 당도는 거의 1위라고 저는 보는데 재배 면적은 6위, 7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읍면적으로도 가은 농암에서 사과를 심어줘야 돼요. 지금 문경읍하고 뭐 삼북은 거의 다 사과 이미 다 심었지 않습니까? 심을 데가 더 없잖아요. 이제 동로가 뭐 오미자하고 이렇게 서로 막 교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은 농암이 사과로 가야 됩니다. 영순하고 산양은 사과의 적지는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봅니다. 일단 덜 일찍. 그래서 가은 농암이 뒷받침되면은 3,000헥타르 확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품종이라든가 이 가뭄으로 이 지구에서 가격을 고백가를 쓰면은 소득은 팍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5kg짜리 평균 10만 원만 받아도요, 다 사과농사 지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시에서 또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기후 변화 또 이런 때문에 사과의 적지가 북상하고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문경이 이제 사과 적지가 아니고 원주나 강원도 쪽이 적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 사실일까요? 단호하게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문경 경북 북부권이 사과 적지고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경북 북부권이 사과 적지입니다. 물론 강원도도 사과 적지가 아닌 게 아니고 거의 우리나라 중부권은 다 사과 적지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이 대구, 청도, 경산이 사과 적지라가 이것이 북상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100년 전에 선교사가 대구 쪽에다가 사과를 심어서 대구에서 유명해진 거죠. 그러나 지금도 대구나 경산에 사과 심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당도는 차이가 나요. 적지가 아닌데 먼저 심어서 대구가 유명해진 거지 이미 그때도 대구는 적지는 아니었는. 영순이나 산양에서 사과 심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환경 전문가잖아요. 100년 전에서 지금까지 온도 변화가 0.5도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앞으로도 100년 뒤에 0.5도 이상 안 올라가요. 0.5도 1도 차이에서 작물의 적지가 변화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후변화를 너무 이렇게 과대해서 해석해서 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대신에 사과의 적지는요, 가급적이면은 해발 한 400 되는 데가 당도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건 맞아요. 같은 가은이라도 남부보다 가은 북부 쪽이 가은이 적지예요. 약간 이 해발이 있는 데가 왜 그러냐면 기온 차이 때문에 일교차. 이게 조금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왜 당도가 계곡이나 해발 오르는 하느냐? 김경무 소장님, 내가 감히 전문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믿어서 양해하십시오.
이야기해 줬다 하는데 이게 식물이라는 게 낮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강합성을 하잖아요. 우리 강합성. 당을 만드는 거예요. 당을 만드는데 낮에는 만드는데 식물들도 저녁에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한다고 배웠잖아요. 호흡이라는 게 뭔가 당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기온이 높은 게 좋고 저녁에는 기온이 팍 떨어지는 게 좋아요. 기온이 떨어지면은 당을 소모하는 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곡이나 해발 높은 데는 낮에 기온이 있다 저녁에 기온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저녁에 기온이 높으니까 낮에 당을 요만큼 만들면 저녁에 이만큼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적된 당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교차가 크면은 당도가 높은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덜보다는 약간은 이 해발이 있는 쪽이 사과의 당도가 높다. 이것은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랄까 이게 우리가 저기 땅을 선택할 때 가급적이면은 약간은 경사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배수가 안 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오미자든 사과든 간에.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유공간 해서 배수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요 모든 과수 농사는 배수 안 되면 안 됩니다. 맞죠? 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해줘. 맞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다 이제 우리 앞으로 교수님이 잘 말씀할 테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경이 앞으로도 사과 적지라는 걸 제가 강조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환경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니까 저는 믿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문경이 사과 적지고 앞으로 사과에 대한 모든 인프라든가 유통이 최고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안동 공판장 가고 왔는데 우리 유통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문경에 제가 공판장을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린 게 아니고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 마성의 그 서문경 농협청 앞부터 해서 연작산 사이에 있는 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농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단지까지 대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연도는 한 4, 5년 걸린다고 봅니다. 4, 5년 뒤에는 안동 공판장보다도 훨씬 안동 동시장보다 훨씬 큰 물류 도매 단지가 문경에 들어선다는 것을 약속을 해드립니다.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문경 사과 우리 함께 해서 최고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